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8th of May 2021, Saturday, now 7: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yundai 자동차 and Hyundai Mobis one more time. 자,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어떤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서 전략적 제휴나 인수 합병을 하고 또 투자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기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지금 그 현대 자동차하고 뭐 모비스, 기아,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같이 해서 1조 이상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분 100%를 갖고 있고, 회사 지분은 80%고 정의선 회장이 20% 개인 지분을 갖고 있고, 아마 요게 그때 한번 로봇에 관련된 회사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그 종합 모빌리티 회사를 나가는데 친환경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UAM 이렇게 항공 모빌리티요, 이렇게 네 가지를 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로봇을 담당할 회사라 요거 자체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를 바꾸는데도 또 이익을 담당할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한 2조 4천억을 투자했는데, 그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합작사 모셔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앱티브라는 회사가 그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세계 3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세 회사가 해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모셔널에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요거 전까지는 사실 뭐 이제 그 글로벌 플레이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뒤처졌었는데, 요 모셔널 회사를 만들면서 앱티브하고 같이 합작을 하면서 바로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 모빌리티 관련된 회사인데 3,1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요게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40조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아서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협력하겠죠. 그 다음에 그 얼라이얼이라고, 요건 전기차에 관련된 회사인데, 요 회사는 지금 1330억을 했고 현대차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라고, 요거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자율주행 관련된 건데 282억,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벨로다인이라고, 요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는 586억을 모비스에서 투자를 했는데,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요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비스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트 비전이라고 A1 카메라 센서 하는 건데, 요것도 현대 모비스에서 투자를 했고, 요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80억 투자했고, 올룰루라고 모빌리티 관련된 회사인데 현대차에서 40억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딥 글린티라고 AI 안면 인식인데, 요것도 현대 모비스에서 59억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하드 자율주행차고, 요거는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22억. 그 다음에 MD고 탑승객을 분석하는 회사인데, 요것도 역시 모비스에서 11억 투자했고요. 퍼셉티브라는 회사, 요것도 16억 투자했고. 그래서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하고, 특히 모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벨로다인 투자한 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그 모셔널 앱티브하고 하는 요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는 한 것 중에 상당히 잘 투자한 게 그랩하고 얼라이얼, 오로라, 벨로다인 요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 할수록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의 요즘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불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훨씬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이걸 업으로 삼는, 저도 이게 업은 아닙니다만 저는 원래 이제 교육 전문가인데,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조금 지식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틈틈이 만약에 인베스트먼트를 하신다고 하면 공부를 틈틈이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거저 거저 주어주는 떡은 없잖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비스하고 어쨌든 현대자동차, 기아, 이렇게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신문 중앙일보에 외국인 이윤 230만 더불어 살 준비 됐나요? 하는 얘기고요. 주가 암호화폐 폭락 위험성 커졌다. 페드 거품 붕괴 공식 경고했다. 근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외국인들을 좀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도 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락 알타이 여족 아닙니까? 북부 쪽에서 몽고족 이쪽 어찌됐든 쭉 내려왔고, 밑에서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좀 키가 작고 얼굴이 좀 오밀조밀한 동남아 쪽, 남부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북부 쪽에서 온 사람들은 많이 섞인 거거든요. 그렇게 섞인 다음에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다른 민족하고 약간은 좀 떨어져 지냈지만, 다른 나라 이렇게 민족들이 와서 섞인 다음에 조금 유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약간의 허구인 거죠. 허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인간이지 거기서 민족을 나눠서 막 뭘 하겠습니까? 막 서로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우리는 전부 인류 같은 휴먼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깐마늘 78%, 대파 57%, 사과 65% 급등했다. 장바구니 물가 고삐 풀렸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폭발하는 소비, 슈퍼카 칩 다 사들인다. 미국 소비 빅뱅이다. 부자들 미술품 구입 러시, 30만원 아트페어 입장권 1만 장 불티나게 팔린다. 자동차 판매 16년 만에 최고, 보복 소비 늘며 7% 경제성장 전망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워낙 움츠려들고 화가 났었던 감정이 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마음 잡아라. 군대 중대 전체 휴가, 과잉 방역 불만 커지자 휴가 비율 35%로 늘렸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스멜 사이언스, 사이언싱 오디세이 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냄새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냄새가 맛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믿을 만한 친구에게 눈을 감고 코를 막으라고 한 다음에 한 친구는 양파를, 다른 친구는 사과를 먹게 해보자. 눈과 코를 정확히 막기만 한다면 친구들은 양파와 사과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가요? 그 정도로 양파 대신 사과와 씹는 감이 비슷한 감자를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처럼 냄새는 맛을 느끼는 미각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정작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코.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신 날 음식의 간이 평소와 다른 것도 바로 코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냄새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 인류 역사상 냄새 과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한 것이 바로 향수다.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과학의 향기다. 단 향수 냄새를 맡을 때는 아주 조심하도록. 만일 쏟기라도 한다면 향수병이 우리의 눈물로 채워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냄새 따로 맛 따로, 두리안과 림버거의 비애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끼 식사의 행복, 여기서 지금 김치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시청역
더블자 플라자 호텔 뒤 남대문 시작 뒷골목에 한국관이라는 김치찌개 전문집이 있다. 큰 냄비에 김치, 돼지고기, 두부, 라면, 사리 등을 푸짐하게 넣고 즉석에서 끓여 입맛을 돋우는 집이다. 밥은 즉석 석밥으로 남은 누룽지로는 숭늉을 끓여 먹는다. 착한 가정과 훌륭한 밥맛으로 점심때는 줄이 길다. 서대문 사거리 부근의 한옥집은 묵은지로 김치찌개와 김치찜을 해주는데 돼지고기와 최고의 궁합을 선보인다. 김치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품화했다. 을지로 방산시장에 있는 은주정은 특이하게 쌈 싸먹는 김치찌개를 한다.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와 김치를 건져 쌈에 싸먹으면 별미다. 각종 쌈 채소를 풍성하게 준다. 여의도 김치찌개 역시 솔에서는 낮에만 점심으로 독특한 김치찌개를 한다. 잘 끓여서 직접 서빙해주고 나중에 수제비도 넣어준다. 그리 맵지 않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맛깔스럽다. 이외에도 명품 김치찌개를 자랑하는 집들은 곳곳에 있어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자,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고, 그렇지만 즐겁게 하시면서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틈틈이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비스 현대자동차 계열사들 나쁘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